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미스터트롯 3 무대에서 감동을 안겨준 특별한 소년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해요. 무대 위에서 노래만 시작하면 관객들의 마음에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는 주인공, 바로 유지호. 그런데 이 놀라운 재능 뒤에는 늘 조용히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온 부모님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서울 콘서트 백스테이지에서 MC 김성주가 우연히 이 두 분을 만나게 되면서 알게 된 뒷이야기는 정말 놀랍고도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사연을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터트롯 3 역사상 최연소 참가자로 시청자들의 눈과 귀를 단숨에 사로잡은 소년, 유지호. 무대에 오르면 조용히 두 손으로 마이크를 붙잡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 목소리에서 전해지는 감정은 단순히 어리지만 노래를 잘한다 수준이 아닙니다. 누군가는 마치 인생을 꿰뚫는 듯한 울림이 있다고 평했고, 심지어 심사위원들도 이 아이는 대체 어디서 이런 감정이 나오는 걸까? 라며 혀를 내두를 정도였죠. 사실, 트로트라는 장르가 나이에서 비롯되는 경험과 애환, 노련함이 핵심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잖아요. 그런데 유지호는 이를 완전히 깨부순 겁니다. 맑고 순수한 표현력이 도리어 엄청난 파급력을 지녔다는 걸 보여준 거죠. 유지호가 미스터트롯 3에서 부른 곡 가운데 가장 화제가 된 건 조항조의 정령입니다. 사실 이 곡은 그가 무대에 처음 서던 6살 시절에도 불렀던 노래라고 해요. 문화센터의 작은 무대였지만 그 노래를 부르며 처음으로 나 노래하는 게 좋아요 라고 말한 게 바로 유지호였죠. 흥미로운 건 그가 이 곡을 부를 때면 항상 눈을 감고 노래한다는 점인데 그 이유가 정말 깜짝 놀랍습니다. 눈을 감으면 엄마가 떠올라요. 보통 또래 아이들은 마이크를 쥐고도 두리번거리기 바쁠 텐데 유지호에게는 이 곡이 단순한 연습곡이 아니라 엄마와 함께했던 기억 자체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의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거나 가사를 흥얼거릴 때 종종 이 노래를 불렀다고 해요. 지호는 그때부터 자연스레 곡을 외우고 훗날 무대에 올랐을 때 이 노래를 선택했습니다. 이번 서울 콘서트 백스테이지에선 MC 김성주가 분주하게 움직이던 중 커튼 뒤에서 몰래 무대를 바라보는 한 부부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도 없고 인터뷰를 준비하는 스태프도 없었지만 그 부부의 눈빛은 무언가 특별한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향하는 곳은 바로 무대 위의 유지호였죠. 김성주는 혹시나 하고 다가가 유지호 부모님이신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네, 맞습니다 라며 밝게 웃어 보였고 김성주는 그 자리에서 엄청난 사실을 듣게 됩니다. 우리는 아이에게 음악을 따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아버지인 유상호 씨는 한때 공장에서 근무하며 주야 교대를 반복했던 분이었습니다. 피아노 학원도, 보컬 레슨도 제대로 시킬 형편이 안 됐고, 그래서 주말이면 아들과 함께 클래식 CD나 트로트 노래를 듣는 것이 전부였다고 합니다. 노래는 잘 부르는 것보다 진심으로 부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호에게는 가르친다기보다 음악을 함께 들으며 느끼게 하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이 한마디에 김성주는 순간 멍해졌다고 합니다. 혹시 아들을 연예인으로 키우려고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는 요즘 분위기와는 정반대라 말이죠. 그런데도 유지호가 뿜어내는 재능은 이토록 압도적이니 더 놀랍기만 한 겁니다. 유지호의 어머니 김미정 씨 또한 특별한 교육을 한 적이 없다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호는 말을 배울 무렵부터 음악을 흥얼거렸어요. 처음에는 좀 걱정했어요. 아이가 너무 조용하니 또래들처럼 뛰어놀지 않고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이어폰을 꽂고 있으니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 지호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게 아니라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조용필의 꿈을 듣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에 너 왜 그래?
하고 놀랐더니 지호는 이 노래 슬퍼서 라고 조용히 답했다고 해요. 그때 가족들은 이 아이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진심을 담아 가슴으로 느끼는구나 라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김성주가 백스테이지에서 들은 이야기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유지호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시절이 길었고 아이를 전문 학원에 보내거나 비싼 악기를 사줄 형편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 못해준다 라는 말을 입에 올려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해요. 대신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도 지호 옆에 앉아 음악을 들었다. 식사를 하며 오늘 들은 노래 중 가장 좋았던 게 뭐였어? 라며 아이의 감정을 물었다. 아이가 노래하는 모습을 보고 잘했어. 나는 칭찬보다 좋았어. 나 감동했어. 라는 감정을 먼저 전했다. 이런 작은 일상들이 쌓이고 쌓여서 오늘의 트로트 신동 유지호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가르치려 들면 아이가 스스로 표현할 기회를 막아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함께 느끼는 시간을 더 늘리자고 생각했죠. 아버지 유상호 씨의 말이 인상 깊었다고 합니다. 지호가 미스터트롯 3 예선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심사위원석에 있던 이찬원이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큰 화제가 됐습니다. 그는 나는 요즘 어떤 노래를 불러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지호 무대를 보고 그 답을 찾았다며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밝혔죠. 이 장면은 방송 후 SNS에서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고 지호의 무대 클립은 24시간 만에 유튜브 조회수 100만을 훌쩍 넘겼다고 합니다. 댓글에는 이건 아이가 아니라 감정선이 살아있는 아티스트다. 어쩜 저렇게 순수하면서도 진한 울림을 줄 수 있나 라는 감탄이 쏟아졌습니다. 얼마 뒤 열린 서울 콘서트 무대에서 유지호는 다시 한번 정령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경쟁 무대가 아니라 이미 그의 팬이 된 관객들 앞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노래할 수 있었죠. 무대가 끝나자 공연장은 말 그대로 환호와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MC 김성주는 다시 무대 뒤편에서 소년의 부모를 발견했습니다. 두 분은 크게 기뻐하면서도 아이가 혹시 긴장하지는 않을지, 혹시라도 부담스럽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 눈빛도 함께 보내고 있었다고 해요. 김성주는 그 부부의 모습을 보며 이 아이가 이렇게 잘하는 이유를 알겠다. 무대에서 울리는 감정이 결국 이분들의 삶에서 비롯된 것이구나 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콘서트가 끝난 늦은 밤, 화려한 조명이 모두 꺼지고 관객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스태프들이 공연장을 정리하는 가운데 김성주는 뒤늦게까지 홀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고 합니다. 평소 같으면 오늘 공연 어땠어? 괜찮았어. 라며 스태프들과 수다를 떨 법도 한데 그날만큼은 무언가에 깊이 잠긴 듯 말수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작은 A4 용지에 몇 자를 적었다고 해요. 이 아이를 기억하자. 진심은 나이를 넘는다. 무대는 마음을 품는 공간이다. 김성주가 방송 경력 20년 차에 접어들면서도 이런 감정은 처음이라고 말할 정도로 유지호가 보여준 무대는 그의 마음에 깊숙이 각인된 겁니다. 서울 콘서트가 끝난 다음 날, 인터넷에는 콘서트가 끝났는데도 계속 눈물이 난다는 후기들이 쏟아졌습니다. 고등학교 음악교사가 이 무대를 제자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며 제작진에게 메일을 보낸 사연도 소개됐는데요. 이건 노래가 아니라 감정 그 자체입니다. 아이들이 이걸 보면 순수한 울림이 무엇인지 깨달을 것 같아요. 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트위터나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도 샵사인 유지호, 샵사인 K트로트, 샵사인 천재소년이라는 해시태그가 동시에 올라오며 실시간 트렌드를 장식했습니다. 해외 팬들도 이 소녀는 세계를 울릴 잠재력이 있다며 K-팝이 아닌 K-트로트에 대한 호기심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공연 기술감독 이재혁 씨가 전한 이야기 역시 흥미롭습니다. 음향 엔지니어 입장에서
대개는 공연 때 가수 목소리에 약간의 이펙트나 리버브, 잔향을 주곤 하거든요. 그런데 지호는 그거 다 빼주시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그냥 내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들려주고 싶다면서요. 어린아이가 그런 요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스태프들 사이에서도 화제였습니다. 결국 이재혁 씨는 기계보다 감정이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그저 아이가 가진 순수한 목소리를 관객에게 최대한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자는 마음으로 작업했다고 회상했습니다. 서울 콘서트 이후 트로트 업계에서는 트로트가 크게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나이로만 표현하던 애환과 경험을 강조하는 시대가 아니라 진짜 감정이 제대로 전달되는 무대가 더 큰 주목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실무자들 사이에서는 K-드라마가 세계를 사로잡은 것처럼 K-트로트도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낙관론도 나옵니다. 실제로 10대, 20대 관람객 비율이 예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고 SNS 댓글에서도 30세 이하 사용자들의 반응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이러한 흐름의 중심에 유지호가 놓여 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김성준은 제작진 미팅에서 지호를 한 번 더 무대에 올려보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직 어린아이인데 너무 무리한 스케줄을 주는 건 아닐까? 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곧 이건 단순히 아이를 소비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K-트로트가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결국 TV조선 측은 다음 투어 예정지 가운데 한 곳에서 유지호 스페셜 무대를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콘셉트는 단 하나, 진심은 나이를 뛰어넘는다 라는 메시지라고 하네요. 공연이 끝난 뒤 지호는 작은 수첩에 하루를 정리하듯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중 한 문장이 하이라이트였다고 하네요. 무대는 무서운데 노래는 엄마 품 같아요. 이 한 줄을 본 김성준은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맞아요. 그게 무대죠라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고 하죠. 어쩌면 이 짧은 문장이야말로 지금까지 우리가 말로 풀어낸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정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무대가 아무리 화려해도 아이의 마음속에는 별표 엄마 품처럼 포근한 노래 별표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거니까요. 이렇게 오늘은 미스터트롯 3최연소 참가자로 순수한 감정과 깊은 울림을 전한 유지호, 그리고 그 곁에서 늘 조용히 응원해온 부모님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한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 목소리, 그리고 그 뒤에 깃든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느끼셨을 거라 생각해요. 혹시 아직 유지호의 무대를 직접 보지 못하셨다면 꼭 한번 찾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무대가 끝나도 이어지는 여운, 그 뭉클함이 분명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을 따뜻하게 채워줄 거예요. 오늘도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더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곧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